정조 11년 1787년 2월 상간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정조의 후궁으로 간택된 수빈 박씨. 그녀는 훗날 수빈 박씨 혹은 유빈 박씨로 불리며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의 생모가 되는 인물입니다. 수빈 박씨의 본가는 반남입니다. 반남 박씨 가문은 여말선초의 대신 박은의 후손으로 크게 보면 상당한 명문가였습니다만 그녀의 직계일가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준호는 수빈 박씨가 입궁하기 불과 몇 달 전에야 과거에 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유년 시절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외가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원경유는 인조반정 공신 원두표의 고손자이자 효종의 딸 숙경공주의 손자였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가 정순왕후와도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 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수빈 박씨는 혼례를 앞두고 있던 중 홍수로 집이 무너지는 불운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지만 이로 인해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영조의 부마였던 화평공주의 남편 박명원이 후궁간택을 추천받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사촌동생 딸을 염두에 두었지만 거절당하자 홍수로 어려움을 겪은 먼 친척 박준원의 딸이 단정하고 정숙해 보여 추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787년 정조는 36세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미 중년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첫사랑이었던 의빈 성씨가 낳은 무녀세자는 겨우 만 3세의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빈 성씨마저 임신 중에 사망했습니다. 왕실은 후계자가 절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순왕후가 직접 나서서 후궁간택을 주도했습니다. 팍씨는 재간택에서 차점을 차지했다가 상간택에서 드디어 명원으로 뽑혔습니다. 사실상 이미 내정된 간택이었지만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787년 2월 11일 18세의 박씨가 후궁이 되는 교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약한 날을 맞아 정순왕후가 친히 가려서 후궁이 되게 하였으니 자손을 많이 두라. 왕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문구였습니다. 수빈 박씨의 처소는 창경궁 집복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숙종의 후궁 명빈 박씨가 연령군을 낳은 곳이자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를 낳은 곳이었습니다. 영빈 이씨가 줄줄이 딸만 5명을 낳자 인원왕후가 집복헌으로 처소로 옮기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며 명령했고 실제로 영빈은 집복헌에서 고명아들 사도세자를 낳았습니다. 수빈의 처소를 집복헌으로 정한 것은 그녀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배려였습니다. 입궁 후 수빈 박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효의 왕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경사였지만 반대로 수빈 박씨는 존재감 없는 후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와 달리 효의 왕후의 임신은 상상 임신으로 밝혀졌습니다. 1788년 12월 30일 산실청이 철수되었습니다. 이는 왕실에 큰 실망을 안겼지만 수빈 박씨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8개월에서 9개월 뒤인 1789년 9월경 수빈 박씨가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신중했습니다. 당대 학자 황윤석의 기록에 따르면 팥빈이 이미 임신하였는데 상께서 이전 2번의 허태 때문에 조심하여 임신 사실을 반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외조에서 이를 넌지시 여쭌 자가 있었는데 정조는 은미하게 웃으며 우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답했습니다. 입궁하고 첫 아이를 낳기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790년 음력 6월 18일 수빈 박씨는 원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의 제23대 국왕이 될 순조였습니다. 원자를 낳은 후에도 수빈 박씨는 왕비 효의 왕후를 신중히 섬기고 같은 후궁들을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궁중에서는 모두 그녀를 어질다고 칭송했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어진빈 즉 현빈이라 부르며 총애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정조는 박씨를 중하게 여겼고 고종실록에서는 다른 후궁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총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집복헌과 가까운 영춘원에 머물며 그녀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수빈 박씨는 1793년에 딸 숙선옹주를 낳았습니다. 출산 당시 만 23세였기에
왕실에서는 그녀가 더 많은 자녀를 낳아 종사를 번창하게 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정조가 1800년 붕어할 때까지 7년 동안 다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빈 박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조의 건강 문제로 보입니다. 정조는 만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붕어하기 몇 년 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머리의 부스럼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며 두통을 앓았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과음으로 풀었다고 하니 40대에 이미 건강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30대 때에도 동년배 신하들에 비해 팩발이 많고 치아도 여러 개가 빠져 더 나이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수빈 박씨는 정조와 함께한 14년 동안 어질고 온화한 성품에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폭식과 그릇은 진귀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평소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정조와 유빈 박씨의 관계는 1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정조는 1789년 9월에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바로 유빈의 처소인 집복헌과 가까운 영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춘원은 정조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조가 자신의 거처를 유빈의 처소 가까이로 옮겼다는 것은 그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1800년 1월 원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은 6월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7월 순조가 겨우 10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순조 즉위 후에도 수빈 박씨는 시할머니 정순왕후,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 시어머니 효의 왕후에게 하루 3차례 문안을 드렸습니다. 비록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을 인자하면서도 위엄있게 이끌었고 검소한 생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도 수빈 박씨를 아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당시 박준원을 어영대장을 거쳐 판의금부사로 기용했으며 수빈 박씨에게는 특별히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만 쓸 수 있는 저하의 칭호를 주었습니다. 또한 딸 숙선옹주를 일반 후궁의 딸로 볼 수 없다며 공주와 옹주 사이의 명칭을 주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빈이 극구 사양에서 무산되었지만 이는 정순왕후가 그녀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해경궁 홍씨는 완성된 한중록을 수빈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딸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비극과 왕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은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런 책을 유빈에게 맡겼다는 것은 해경궁이 그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경궁의 한중록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조 시기에 적은 1편은 회고록에 가깝지만 순조 시기에 적은 3편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조 시기에 적은 3편은 바로 유빈의 권유로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유빈 박씨는 온화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요할 때는 용기 있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중록에 기록된 한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해경궁의 동생 홍락임이 당시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 세력에 의해 귀양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은 큰 충격을 받아 정조가 죽음을 맞이한 영춘원에서 자결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유빈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박준원으로 하여금 정순왕후를 찾아가 설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창덕궁 희정당 뜰에 석고대제를 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언교를 순조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후궁의 신분으로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의 명을 막기 위해 석고대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빈은 시어머니 해경궁을 위해 그리고 해경궁의 동생을 위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홍락임은 사사되고 말았지만 유빈의 노력은 해경궁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화는 유빈이 단지 온순하고 말수 적은 여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강단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순조가 즉위하면서 수빈 박씨의 가문은 자연스럽게 세도정치 가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전이 아닌 후궁이므로 공식적인 외척은 아니었고 반남 박씨 내에서도 수빈 박씨 일가의 지파는 상대적으로 약했기에 안동 김씨에는 백중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수빈 박씨의 입궁이 사실상 내정되었던 것처럼 그녀의 아버지 박준원은 처신을 매우 잘했습니다. 정조는 보통 처가 집안을 그리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효의 왕후의 아버지는 정조의 정적과 가까웠고 원빈 홍씨의 오라비 홍궁영은 위세가 방자하여 쫓겨났습니다. 화빈 율씨의 아버지는 살인사건에 가담했고 의빈 성씨의 아버지는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원과 그의 큰아들 박종보는 달랐습니다. 정조가 내리는 벼슬을 몇 번이고 거절했고 집이 너무 허름해서 정조가 하사하는 집도 거절 끝에 마지못해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딸이 후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나이가 어리니 후사를 기다려보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당시 33세로 출산하기에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처신 덕분에 외척을 싫어하는 정조가 박준원과 박종보를 세자의 의사로 제수했습니다. 박준원은 훗날 왕이 되는 순조에게 외할아버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큰아버지 박윤원은 더욱 강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카 수빈 박씨의 가래에 다른 친척들은 참석했지만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조와의 대면은 한 번도 없었지만 편지로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박윤원은 후대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박정량의 고조부이기도 합니다. 큰오빠 박종보는 정조와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본래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자를 부르지 않지만 정조가 보낸 편지에는 박종보를 여애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종보는 서예에 뛰어났고 정조가 재상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평했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정조는 훗날 순원 왕후가 되는 김조순의 딸이 재간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박종보에게 호의를 맡겼습니다. 정조는 심지어 박종보의 큰아들, 즉 자신의 처조카에게도 편지로 직접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오빠 박종경은 달랐습니다. 정조대에는 활약이 거의 없었으나 순조대에 와서 활약했습니다. 아버지 박준원이 박종경의 벼슬을 높이 올리지 말라고 상소했고 성품에 대해 꾸짖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종경은 홍경래의 난 때 간신으로 지목당했고 조등경의 탄핵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순조대의 세도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1822년 늦가을 수빈 박씨에게 갑자기 풍담 증세가 생겼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풍증을 일으키는 단병으로 주요 증상은 어지럼증,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토, 구안화사, 사지마비 등이었습니다. 현대 양의학의 뇌출혈 증상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차도가 있었지만 병환이 차츰 더 심해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822년 12월 26일 창덕궁 복영당에서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월 29일 빈청에서 원호는 휘경, 시호는 현목으로 의논하여 정했습니다. 정식 호칭은 현목수빈이었다가 대한제국 때 정조가 황제로 추존됨에 따라 1901년 10월 11일에 비로 추존되어 현목수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착성된 진앙문에 현목유빈으로 표기된 것을 근거로 국가유산청에서 공식적으로 유빈 박씨 또는 유비 박씨로 칭하고 있습니다. 1823년 신의가 있는 사당을 현사궁이라 이름했습니다. 1년 후인 1824년 사당을 이건한 후 경우궁이라 캐칭했으며 지금의 7궁을 구성하는 사당 중 하나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이름도 휘경원 묘소가 있었던 배봉산 아래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휘경원은 남양주로 이전되었고 휘경동의 휘경원 자리에는 휘경중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1823년 1월 27일 순조는 특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궁께서 평소 사후의 일을 생각하여 별도로 두시는 자 1만 6천냥이 있기에 지금 호조에 내어주니 잘 헤아려서 원소의 역사와 호일 별묘를 지을 때에 보태서 쓰도록 하라. 이는 유빈 박씨가 평소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후궁이라면 얼마든지 호사스럽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사후를 위해 돈을 모아두었고 그마저도 자신의 묘소와 사당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순조는 어머니 유빈이 후궁임에도 왕비에 준하는 예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궐 안에 빈소를 차렸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흰옷을 입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죄다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평소 사람이 유하고 국정에 대해 큰 고집을 부리지 않던 순조가 거의 유일하게 강하게 고집을 부린 부분이었습니다. 증손자 헌종도 경빈 김씨를 맞을 때 유빈 박씨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정조와 유빈이 집복헌과 영춘헌으로 서로 가깝게 처소를 둔 것처럼 헌종도 자신의 처소인 낙선제와 경빈의 처소인 석복헌을 지어 경빈을 통해 후사를 보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빈을 맞아들인 지 1년 만에 헌종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수빈 박씨의 비노로 사용된 수라는 글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자는 편안하다, 물러가다, 기의 장식 끈 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48년 세종 30년에 동국정운과
1716년 강희 55년에 강희자전에서 수로 읽고 표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따라 수로 읽고 표기했거나 혹은 수와 유가 혼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수빈 박씨의 비노수는 의빈 성씨의 비노의와 당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어 대사전에 따르면 수는 부수적 온당할 타와 통용되었기 때문에 의와 의미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정조 7년 4월 8일 기록을 보면 종친 종일품의 풍계와 사도세자의 존호가 겹치는 이유로 수를 의로 바꾸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조가 얼마나 그녀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착성된 진학문에는 수가 아닌 유라고 쓴 표기가 나타납니다. 한글 표기가 현목유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현재 공식적으로 그녀를 유빈박씨, 유비박씨로 칭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자녀들을 살펴보면 유빈박씨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왕비 효의 왕후 외에 3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원빈 홍씨, 화빈 윤씨, 의빈 성씨 그리고 유빈 박씨입니다. 효의 왕후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원빈 홍씨는 자녀가 없이 단명했습니다. 화빈 윤씨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의빈 성씨는 무녀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만 3세에 홍역으로 요절했고 의빈 자신도 5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결국 기록에 남은 정조의 자녀들 중 장성에서 혼인하고 후사까지 둔 자녀들은 모두 유빈 박씨 소생입니다. 아들 순조와 딸 숙선옹주뿐이었습니다. 순조는 10세에 즉위하여 45세까지 재위했습니다. 딸 숙선옹주는 영명이 홍현주에게 출가하여 아들 홍우철을 낳았고 홍우철은 다시 홍승관과 홍승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조의 혈통은 결국 끊기고 말았습니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는 조졸했고 손자 헌종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승하했습니다. 딸 숙선옹주의 후손들도 고종실록에 의하면 이후 대가 끊겼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조의 혈통은 남계로도 여계로도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헌종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승하하면서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의 후손인 철종이 옹립되었습니다. 정조의 대가 끊긴 것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유빈 박씨는 조선 왕실 역사에서 여러 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첫째, 그녀는 국왕의 생모들 중 유일한 간택 후궁이었습니다. 다른 국왕의 생모들을 살펴보면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았지만 2년 만에 사망했고 인빈 김씨는 사후에 아들 원종이 추존되었으며 희빈장 씨는 아들 경종이 세자가 되는 것은 보았으나 즉위 전에 사역을 받았습니다. 영조의 생모 숙빈 최 씨는 아들이 즉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는 아들이 세자가 된 후 남편 영조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된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유빈 박씨는 정식 간택 절차를 거쳐 후궁이 되었고 살아서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둘째, 그녀는 정조의 후궁들 중 가장 오래, 가장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원빈 홍씨는 단명했고 의빈 성씨는 30세 전후에 사망했습니다. 화빈 윤씨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지만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조의 총애를 크게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유빈 박씨만이 52세까지 살면서 아들이 왕이 되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장례와 추모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순조는 어머니가 후궁임에도 불구하고 왕비에 준하는 예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궐 안에 빈소를 차렸고 3년상을 입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유배 보낼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고집이 없던 순조가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유빈 박씨가 왕실 어른들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수렴청정 당시 유빈의 친정아버지 박준원을 어영대장을 거쳐 판의금부사라는 높은 자리에 기용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풍계가 너무 빠르게 올라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정순왕후가 유빈을 얼마나 특별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순왕후는 유빈에게 특별히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만 쓸 수 있는 저하의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는 후궁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대우였습니다. 또한 딸 숙선옹주에 대해서도 일반 후궁의 딸로 볼 수 없다며 공주와 옹주 사이의 명칭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유빈이 극구 사양하여 결국 무산되었지만 정순왕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해경궁은 완성된 한중록을 유빈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딸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비극과 왕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은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런 책을 유빈에게 맡겼다는 것은 해경궁이 그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빈 박씨는 단지 왕의 후궁으로서가 아니라 왕실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품과 처신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유빈 박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온함 속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음모를 꾸미거나 다른 후궁과 대립하거나 왕을 조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비를 정성껏 섬겼고 시어머니들을 공경했으며 다른 후궁들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말수좋게 행동했으며 필요할 때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조선시대가 요구하던 이상적인 여성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녀를 어진 현빈으로 기억합니다. 정조가 그녀를 그렇게 불렀고 후대의 기록들도 그녀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온화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욕이나 허영심 없이 주어진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간택을 통해 후궁이 되고 왕자를 낳아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지켜본 여인. 52년의 생애 동안 왕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평온하게 살다 간 여인. 그녀의 이름은 수빈 박씨 혹은 유빈 박씨. 조선 역사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